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고 저희가 쇼킹부동산에서 최초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3월 상황 정리를 드리고요.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응을 내세울지까지, 타이밍까지도 한번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1년 내내 거래량이 급감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부동산 대폭락이 와요. 그래서 1년 내에 금리가 오르거나, 2022년 상황이었죠. 그리고 1년 내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지속되고 앞으로도 공급이 많을 거란 기대감이 있으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 때도 거래량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물은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1,500가구의 매물이 한 30개 정도 된다고 볼게요. 그럼 이 30개가 전부 다 경쟁 붙어서 내가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 30개 중에서 적극적으로 팔려는 매물 한 10개 남짓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매물이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려서 10개가 순식간에 팔려버렸습니다. 팔리는 동안에도 실거래가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고, 남은 매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적극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호가를 5에서 10%가량 그냥 확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작년 6월에서 8월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자, 3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 거래량 4,000건에서 5,000건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 나오면 좀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6월달 거래량 7,900건, 7월달에 9,200건, 8월달에 6,500건으로 3, 4, 5월 대비 50에서 70%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자, 이 당시 총선 이벤트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총선 이후에 폭락이 올 거라 기대했는데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급등이 왔다는 거죠. 거래량 급등 3개월 뒤 어떤 일이 생겼나 보겠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있어요. 전용 74 타입 11억 5천만 원 현재 호가죠. 자, 2024년 5월에 이 아파트의 최고 실거래가는 10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7월, 8월 거래량이 급등을 했죠. 2024년 8월에 실거래가를 봤더니 11억 6,300만 원으로 1억 넘게 올라갔습니다. 녹번역 2편한 세상 캐슬이 있어요. 여기 전용 5구 타입 소형 면적 가격은요, 2024년 5월에 9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 급등 이후에 어떻게 됐다? 10억 8천만 원까지, 얘도 1억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산성역 포레스티아, 녹번역 2편한 세상 캐슬 모두 다 3개월 만에 1억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단기간 내에 10% 가까이 올라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거래량 폭증 시기에는요, 억 단위 상승이 진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완만한 상승기에 1년 반 걸릴 것이 그냥 2, 3개월 만에 올라버린다는 거죠. 거래량 급등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3월 부동산 시장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180건이에요. 거래량 좀 침체 수준이죠. 대출 규제 영향을 받았고 전통적인 겨울 비수기의 영향도 같이 있습니다. 문제는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월 대비 70% 증가한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을 대입하면 5,400건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자, 아까 이 5,400건이면 작년으로 치면은 한 4월, 5월 정도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폭등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3월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지금 3월 아파트 거래량 8월까지 집계한 기준으로 보면은 2월 대비 67% 증가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9,000건 수준, 2024년 거래량 급등 상황과 가장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3월은 거래량 많은 달 아닌가요? 2024년 3월 1년 전 거래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날 서울 아파트 거래량 97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3월 8일 기준을 봤더니 213건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2배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2024년 3월에 거래량 얼마나 났었는데 4,262건이었다. 이거 2배 정도 거래량 나타난 거 계산하면 진짜 9,000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더라고요. 서울만 급등이다. 서울은 올라갈 수 있고 양극화가 심하니까 나머지 지역 경기도, 인천이나 지방은 계속 하락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럼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3월 8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1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6,292건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금 1월 대비 52% 증가한 9,500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3월 아파트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3월 아파트 거래량은 2월 대비 현재 72%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6,448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 이러면은 작년 거래량 가장 많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서울과 똑같이 2024년 3월 거래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380건이었어요. 현재는 710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2024년 3월에 10,000건이 넘었었거든요. 그럼 올해 3월 달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될까? 대략 예상이 가능하죠. 실제 3월 8일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은요, 굉장히 바빴다는 게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특히 11억에서 16억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에 수요가 많이 쏠리더라. 그래서 매도자들이 눈치를 채고요, 집을 안 보여주거나 계좌를 안 주는 사례, 그리고 조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 정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물론 아파트 실거래 등록하는 기간은 2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3월 8일까지의 데이터만으로 확정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월초부터 보이잖아요. 이게 꺾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등록되는 일일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3월 7일 날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서울 아파트 등록되는 거래량이 일일 421건이었고 경기도는 684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좀 침체된다면 서울이 100건 정도가 나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0건 내외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등록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가장 거래량 등록이 적은 토요일 날 매물도 볼게요. 3월 8일 기준으로 서울은 292건, 경기도는 457건이나 됐다는 거죠.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나타났던 과열, 그리고 그 정점이 7월인데 제가 볼 때는 작년 7월에 나타났던 수준의 거래량이 3월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단 과열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의 대응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의 대응은 3개월 뒤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8월 거래량이 급등을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8월 말부터 대출 총량 규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출 환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금리가 치솟아 버리죠.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 주춤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거래량 급등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대응하면 집값 다 오르고 대응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맞아요. 삼성유 포레스테아 같은 경우도 3개월 거래 급등하니까 1억 우습게 올라버리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대응 기준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봐요. 하지만 이게 3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하죠. 왜냐면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는 계약 시점부터 잔금 시점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항상 늦는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경기도 지역 거래량 폭등 상황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부동산원 통계에서는 경기도 지역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과열로만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서울 일부 지역만 해당되지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집값 약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지표를 보고 대응하면 항상 늦는다 말씀을 드려요. 물론 올해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과열은 진짜 수치로 나타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 정치적 변수가 굉장히 커요. 3월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지금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는 탄핵 확률을 81%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치적 변수 때문에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변수도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쇼킹 부동산이 가장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 시장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아직 잠실의 기회가 남았는지 잠실 재건축 중심, 잠실 장미아파트와 잠실 우성아파트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과열이 나타난 잠실 지역에서 남은 기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 주3회 전용 영상으로요, 다른 인생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